자, 이전 추천주 및 종목 체크 간략히 이어보겠습니다. 자, 시장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휴일이고 3일절 휴일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토요일에 이어서 일요일 그리고 오늘 넘어가면 이제 화요일이 휴장이 되는 건데 종목들의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간략히 넘어가고요. 대신에 시장 체크와 또 기존 종목들만 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 모두 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내역들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 혹은 유튜브 메인 페이지나 아니면 영상 아래 무료 추천 종목 아래 클릭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왕심심 카페 그냥 검색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들어가 주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엑셀 파일만 좀 보고 바로 종목 시장 보겠습니다. 자,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누적 데이터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최고 누적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1년도 보시는 것처럼 3413.36% 기록했고요. 1096승 87패 1183개 표본 92.6% 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자, 22년도도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종목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1596.68% 120승 8패 해서 현재 128개 표본 93.7% 달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누락된 부분들 제가 기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나왔던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체크를 하면요. 첫 번째가 이제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반등을 이뤄줬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13만 3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 기본 차익가는 충분히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익 잡아주고요. 그리고 제노코 같은 경우도 장중에 27,050원까지 반등했습니다. 승 잡고요. 유닛은 못 갔고 인트로메딕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른 종목들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봅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점이 22% 가까이 내려온 코스피가 되겠고 어느 나라도 한 나라의 대표 지수가 22% 정도 폭락한 나라는 거의 러시아가 유일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다우는 마이너스 10% 수준이거든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지 코스피처럼 이런 대표 지수는 좀 많이 안 빠졌다. 그러니까 한국이 유독 더 빠졌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시장의 간단한 패턴을 보면 외국은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오르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인데 한국은 여기서 이렇게 기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체감상 이 재미가 덜한 거죠. 한국은. 미국은 이렇게 오르는 때가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었는데 한국은 이렇게 횡보하면서 기어가는 구간이 좀 많았다 라는 부분을 저희 체크해야 되고 코스피에서 항상 말씀드리던 부분이 302평 이탈하고 단기적인 추세에서 2600 라인 언더 이거 이탈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지속 드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가능성이 조금 생겼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한 10%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 거래를 기준으로 다시 이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북한발 리스크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너 리스크죠. 네, 이 부분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둘 다 이제 당장 해결 가능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 오너들의 뭐 행태들은 더더욱이나 마찬가지고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삼성이면 삼성이지 삼성전자, 전기, SDI 이런 거 안 붙습니다. 그죠? 근데 한국은 유독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뭐 LG테크 뭐 등등 이런 게 붙습니다. 해서 기업이 쪼개기 상장되고 있는 부분 아쉽죠. 그 부분은 좀 아쉽고 다만 저평가되어 있는 게 언제 올라올 것인가 분명 이 포텐셜은 훨씬 코스피가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올라오는 데는 이제 반영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미국은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한국은 아무래도 이 기간이 좀 늘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안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미국은 그냥 쭉 가면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이번에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 증시는 바닥을 기다가 훅 갔어요. 이렇게. 근데 미국은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왔죠. 이 부분에서 저희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뭐 한국을 저희가 투자하지 않으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해서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그런 부분 아쉽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죠.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하단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지속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저희 개미들이 수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탈출하는 개미도 있지만 또 이걸 유지시키기 위한 다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현상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 같이 이렇게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예를 들어 뭐 캐나다도 밀리고 미국도 밀리고 영국도 밀리고 독일도 밀렸는데 얘네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씩 하나씩 올라옵니다. 근데 한국만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서 얘네가 이제 만날 때쯤 접점이 좀 생기겠죠? 그쯤 여기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싸지? 그러면 이때 한국을 사면서 한국이 이렇게 가는 패턴이 항상 만들어져 왔습니다. 장기적인 패턴 보면 한국은 꾸준한 이 상승세는 20년도에만 있었고요. 대부분 이렇게 그냥 순간 급등세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코스닥이라 조금 완만해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를 때 훅 올랐다가 박스권을 한참 유지하고요. 훅 올랐다가 또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했다. 훅 올랐다 박스권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쭉 갑니다. 이런 패턴이 한국은 좀 아쉽다. 결국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지만 한국은 조금 패턴이 다르다. 해서 저평가는 맞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이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단 이탈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요. 뭐 추가적인 전쟁이나 뭐 이런 리스크가 발발하지 않으면 호재로 잡아가신 것 같겠습니다. 자, 뭐 증시 얘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또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저는 뭐 차트쟁이다 보니까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22평 라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2평 라인에서 주가가 한 3일 정도 안착이 되면 그때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날이 좀 아쉬웠는데 이게 22평을 돌파 마감한 채로 한 3일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면요. 웬만하면 이 하단을 뚫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이게 얘네 작전이 원래는 이거를 키예프를 둘러싸고 낙하산병을 투입해 가지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성립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옆에 있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벨라루스 나라가 있는데 이 접경 지역에서 만나자고 한 거죠. 푸틴, 이 젤렌스키가. 근데 원래는 푸틴이
이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수도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젤렌스키가 거부했습니다. 푸틴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뭐 암살도 가능히 하죠.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시간 9시쯤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요. 내일 저희 한국 시장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협상 타결은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결국 완전한 후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뭐 이 정도까지도 지금 바라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증시의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만 타결이 되면, 좋은 협상이 타결이 되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내일 상황을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3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